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와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데, 쓰는 곳이 앞에서 이항 분포, 그 다음 초기화 분포 배웠죠? 지금 나오는 것이 이 포화송 분포인데,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느냐? 교재 15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 어떤 지역에서 1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하루 동안 고장나는 기계의 수, 일정량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 등에 대한 실험 결과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근사 포화송 과정과 관련된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거기 나오죠. 여기 보니까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의 1일 교통사고 수, 사망자 수, 하루 동안 고장나는 기계의 수, 그다음 일정량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바로 주어진 연속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족할 때 포화송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요.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여기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서로 독립이고요. 구간의 길이가 h인 충분히 작은 길이에서 정확히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mh다. 모수라고 하는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길이 이렇게 곱한 거다. 그 다음에 충분히 작은 길이의 구간에서 사건이 2번 이상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작은 길이의 구간에서도 같은 사건이 2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제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근사 포화송 과정을 만족시키는 확률 실험을 한번 살펴보면, 길이가 1인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실험에서 확률에 대한 근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길이가 1인 구간을 n등분합니다. 길이가 1인 등분을 n등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p는 n개의 소구간 중에 정확하게 x개의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근사 확률이 되는데, 또한 길이가 n분의 1인 어느 하나의 소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조건 2에 의해서 mp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mh, 그 두 번째 조건이 길이가 여기 보면 mh다. 여기 모수고요. 여기 길이인데 이 길이가 이때 얼마예요? n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소구간에서 사건이 2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0이다. 이렇게 했었죠. 세 번째 조건이죠. 각 소구간마다 정확히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근사적으로 n분의 m이고, 각 소구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베르누이의 시행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2번 이상 발생할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르누이 시행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베르누이 시행에서 n회 시행하고 성공률이 n분의 m인 그런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근사 포화송 과정을 만족시키는 실험 확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 표현이 지금 가만히 보면 n 컨비네이션 x 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x. 얘는 아까 확률이죠. 그죠? 이항분포다. 그죠? 이항분포. 그래서 얘는 마치 이것처럼 쓸 수 있겠네요. x가 이항분포의 횟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n분의 m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 평균은요. 이게 원래 이항분포 계산할 때 이렇게 두 개 계산하니까 평균이 뭐가 나오겠어요? m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n, 여기가 p, 여기가 이제 q에 해당하는 거니까 npq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분산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n이 한없이 크고 p는 한없이 작으면서 np가 m으로 일정할 때 질량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합시다.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승 m의 x승 이것을 모수 m을 갖는 포화송분포라고 하고 p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꼭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n이 크고 p가 작대 np 곱했는 것이 5보다 작으면 이항분포 확률의 포화송 근사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디테일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모수 m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면 이때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보면 확률 질량 함수 fx는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승 m의 x승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x는 0이고 1이고 2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앞에서 우리가 151페이지에 151페이지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P에 이것이 n 컴비네이션 x의 P, 즉 n분의 m의 x승 1 빼기 n분의 m의 m-x승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게 EX가 마치 포화송분포가 횟수가 n이고 일어날 확률이 n분의 m인 이런 이항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이항분포에서는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n과 n분의 m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구하니까 여기처럼 m이 나온 것이고요. 분산은 우리가 보통 n 이것을 p라고 했을 때 p 그리고 q 이렇게 되는데 n분의 m, n분의 n-m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n-m이라고 하는 것이 n과 여기에서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요 값 자체가 거의 n-m과 그 다음에 n의 값이 거의 같아서 이 부분이 1처럼 이렇게 되어서 역시 여기의 계산이 뭐가 되느냐면 분산이 m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세한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계산하는 부분이 증명하는 부분은 조금 까다롭고요. 그냥 근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듯이 구해서 요걸 포화송분포의 평균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원래는 이게 다 사라지고 m 곱하기 n분의 n-m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져서 분산도 m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 값에 따라서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이 1.3, 즉 m의 값이 여기서 m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모수라고 하죠. m을 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m 모수가 1.3일 때, 그 다음 6.5일 때, 그 다음 10.5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때 보면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이때 이 m의 정체가 뭐다? 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생산 공정에서 100개의 제품당 많아야 10개의 결함이 있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들 중에 100개를 임의로 뽑아서, 이게 M입니다. 모수. 100개를 뽑아서 한다는 거죠. 결함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를 X라고 할 때 계산하세요 했습니다. A. 결함이 있는 제품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이게 모수가 아니고 이제 모수는 계산을 해야 되죠. 알겠는데 이 m이 이게 모수가 아니고요. 이제 계산하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힌트입니다. 1000개당 많아야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나오게 될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항분포처럼 생겼는데요. 100개죠. 100개인데 1000개당 10개. 확률이죠, 이게 확률. 1000개당 10개. 얼마? 0.01이라는 이러한 값이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모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m이라고 하는 모수가 100 곱하기 0.01이 되니까 얼마? 1을 따르는 그런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 앞에서 한번 적어 보았지만 fx가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x 팩토리얼분의 잘 안 이어지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2의 마이너스 m승 m의 x승 이렇게 써지는데 이때 우린 m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써질까요? x 팩토리얼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1의 x승 이렇게 적히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결함이 있는 제품이 1개 이하니까 0개일 때와 여기 F가 들어가 F가 0일 때와 F가 1일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번 보면 F가 0일 때와 F가 1일 때를 더하면 되니까 0일 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2가 되고요. 계산하면 0.736쯤 되겠습니다. B. 누적 포화송 분포표를 이용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 최소 4개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했습니다. 그럼 B가 이 X가 몇 개 이상? 4개니까 최소 4개일 확률이니까 4개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4개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합시다. 1에서 빼줍시다. 뭐를요? 1개도 없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것까지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1 빼기 0을 떼냈죠.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다음은 2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3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0.0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누적 포화송 분포표는 여기에서는 뭐 사실 표를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하니까 최소 4개의 확률 그래서 0, 1, 2, 3인 경우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0일 확률은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빼줘버렸다. 자, 그 다음 기대값은요. 그래서 기대값은 요 m하고 똑같죠. m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2개 곱하기 m이잖아요. m. 분산도 역시 m인데 답은 평균과 분산이 모두 1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제 4.9 포화송 분포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4-10번입니다. 4-10번을 한번 살펴보면 4-10번은 예제 4.9에서 각 상자 안에 있는 1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비복원 추출하여 많아야 2개의 부품만이 불량품인 경우에 한해서 부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합격 판정 샘플링 검사 시행을 시행한다. 이때 합격 판정 개수 A씨는 2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비율을 P라고 할 때 검사 특성 곡선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특성 곡선은 우리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여기 나오는 이 검사 특성 곡선은 우리 교재 1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x가 0에서부터 뭐 어떤 숫자까지 간다, c까지 간다 이렇게 합시다. 분모는 n개 중에서 스몰 n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m개에서 x개 그 다음에 n-m에서 x 빼기 n 빼기 x개 n 빼기 x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비율을 P라고 하는데 이때 많아야 2개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P가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P X equal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그냥 이렇게 바로 쓸게요. 이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OC의 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보면 이것은 146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근데 이거 괜히 적어줬나? 이거는 뭐 적어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검사 특성 곡선은 구했고, 그 다음 이제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는 x가 2에서 2까지 이렇게 있겠고요. 1000개가 있죠. 1000개 중에서 100개를 뽑는데요. 특정한 것의 개수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x개가 나오고요. 얘는 1000-m개 중에서 100- x개의 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000 콤비네이션 100에 여기는 m의 개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m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일어날 확률이 지금 불량률의 비율이 p이기 때문에 얘는 x가 이항분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비보건 추출을 하는 건데 일단 개수가 1000개가 되고 일어날 비율이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맞진 않지만 여기 문제에서 100개 안의 부품을 무작위로 비보건 추출해서 많아야 2개의 부품만이 불량품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경우에는 4-9번에 원래 보면 1000개의 제품당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1000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모 비율이 P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모수는 뭐가 되느냐 2개가 곱해진 1000P가 바로 M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것의 개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특성 곡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x가 0일 때니까 m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1000p. 그래서 식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1000p 컴비네이션 0에 그 다음에 1000 빼기 1000p 컴비네이션 100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숫자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니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근사시키느냐면 포화성 분포로 이렇게 근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쓰는 게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화성 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킨다면 어떻게 될 거냐? 시그마 x 이퀄 0에서부터 2까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m의 x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0부터 2까지 x 팩토리얼은 그대로이고 2의 마이너스 1000p 그 다음에 1000p의 x승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체가 저렇게 된 거고 여기 문제에서 이제 100개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원래 4-9번에서는 1000개 중에서 뽑은 거고 이때는 지금 문제가 100개 중에서 이렇게 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1000을 쓰지 않고 얼마를 쓰느냐 하면 100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100을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의 부록 A3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 있는 것처럼 0.01일 때, 0.02일 때, 0.04일 때, 0.5, 0.10일 때 이런 식으로 검사 특성 곡선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계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4-9번과 4-10번이 이제 연결된 문제인데 4-9번은 그냥 이제 포화송 분포를 썼고요. 4-10번은 이제 그 4-9에서 각 상자에 있는 100개의 부품을 또 무작위로 뽑아서, 그러니까 위에 4-9는 1000개의 제품에서 많아야 10개까지 있는 거, 얘는 각 상자 안에 있는 1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비보건 추출해서 많아야 2개의 부품만이 불량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도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10번까지는 필요 없고 4-9번, 그러니까 이 4-10번은 사실은 스킵해도 돼요. 사실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스킵해도 좋고,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4-9번 같은 문제만 충분히 푸실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4-10번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장황했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렇게 뭐 매끄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153페이지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4페이지에 있는 포화송 분포로 분쇄시켜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기하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 실험에서 1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x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할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x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x회의 시행 중에서 앞에 PPT에 보시면요, x 빼기 1까지는 실패고 그 다음에 마지막 x회째에 성공하는 확률, 지금 보시면 다 여기 보세요. 다 실패, 마지막에 이렇게 성공, 이렇게 하죠, 그죠? 성공할 확률이 P이고 실패할 확률은 1 P니까 독립적으로 반복한 시행에서 확률 변수 X를 처음으로 성공할 때까지 시행횟수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실패를 이만큼 했고 마지막에 성공. 이러한 확률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하느냐 하면 기하 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확률 변수 X가 기하 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 그래서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패를 이만큼 했고 성공한 거고요. 이런 확률 분포를 기하 분포, 표시로는 NB 1 확률 P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기하 분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자, 기하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P분의 1, 얘는 P의 제곱분의 Q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하분포는 NB의 1의 P 이렇게라고 쓰면 평균은 P분의 1, 분산은 이렇게 쓸 것 같네요. P분의 1 곱하기 P분의 Q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 이제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x가 지금 기하분포를 이렇게 따른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요것을 가지고 한번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평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게 P인데 여기서는 이 P가 얼마요? 0.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2분의 1, 즉 얼마? 5가 되고요. 분산은 0.2의 제곱분의 Q 0.8 이렇게 되죠. 그래서 0.04 분의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20.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하분포에서는 평균이 5고요. 분산이 20이 되는 그런 형태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4-11번 예제는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기하분포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이거젠플은 학생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책에 풀이 방법도 나와 있고 일단 요 하나만 해보면 요걸 가지고 이게 기하분포가 되는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양 석유 시추 시설이 평균 해수면보다 8m 높은 파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파고가 이를 초과할 때까지 확률이 5%다. 처음으로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계속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된 횟수 그랬으니까 이걸 뭐를 써야 돼? 기하분포. 다 실패하다가 됐으니까 기하분포를 써야 되고 기하분포의 형태는 이렇게 해서 1이고 이게 P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N, B 다 실패하다가 성공할 게 요거죠. 0.05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값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P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100분의 5, 20분의 1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0, 즉 20년이라는 소리고요. 분산은 P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분의 20분의 1의 제곱에다가 20분의 19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20은 하나 남고요. 여기 사라지고 19.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38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되겠습니다. 일단 평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인데 이렇게 계산했고 분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